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개발 이익금 환수가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페이퍼 코리아는 지난 2015년 조촌동 공장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받는 대신 개발이 입금의 51%를 군산시에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 정산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다 개발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익금 환수가 하대명령입니다. 익산시가 정헌율 시장의 10년간의 시정을 정리한 시정백서 시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 시장은 보고회에서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에서 생태환경도시로 탈바꿈했다며 자평했습니다. 백서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정책과 사업의 흐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는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을 외곽으로 옮기면 기존 공장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대신 개발이익금 51%를 환수하기로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약정서를 개정해 환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선 59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심입니다. 지난 2015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의 약정에 따라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을 국가산단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공장 이전을 조건으로 공업용지였던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부동산 사업권까지 내줬습니다. 대신 페이퍼코리아는 개발 사업이 끝난 뒤 전체 개발이 입금 가운데 공장 이전 비용을 제외한 51%를 군산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모두 아직 개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6블럭 가운데 한 단지의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일부 부지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총 공장 이전 비용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집값자리하고 사업수익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아파트 사업에 대한 수익 계산이 나와야 그때 가서 정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장 이전 비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공장 이전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반면 페이퍼코리아는 새로운 설비 도입까지 마쳐야 이전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장 이전 비용 산정과 이익금 환수를 가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개발 사업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고 이익금 환수 시점도 기약이 없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권을 내주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약정서 제10조 사항에 따라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협의를 통해 환수 시점을 앞당기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정서의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시와 사측이 서로 향후 절차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활용을 해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가 그 부분에서 추가 협의나 약정서 개정, 부속 합의 등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째 표류 중인 개발 이익금 환수.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가족에서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확대하고 인구위기 대응 등 위기관리 리더십을 새롭게 반영한 평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갑니다. 하위 20%로 분류되면 후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본선 진출이 어려워집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북 유치를 위한 범도민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전북 테크비즈센터 대강당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과 함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17개 기관이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행정 재정 지원과 사업 부지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 상생과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유치위원회는 38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5개 분과를 통해 정보 설득과 평가 대응, 홍보 활동 등 다각적 유치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주거와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이 도내 청년 1,049명을 조사한 결과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는 주요 조건으로 주거비용 지원이 27.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확보가 2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의 군산대학교 캠퍼스 이전 계획이 교직원 투표 결과 무산됐습니다. 김희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SNS를 통해 새만금청 청사를 군산대 캠퍼스로 이전하는 뜻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실시된 군산대 교직원 투표에서 58%가 청사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내년 말 목표로 추진하던 이전 계획은 백지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청 이전 계획은 교육부와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의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오룡 고령자 복지아파트에 조성된 해누리 노인복지관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군산시는 오늘 대하 노인복지관의 분관인 해누리 노인복지관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누리 노인복지관은 다목적 강당과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을 갖췄으며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합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주거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군산 오식도동에 위치한 생말파크 골프장이 오는 8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골프장은 17,00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18홀 규모로 지난 11월 완공됐습니다. 준공 이후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월 평균 1,800명이 이용했습니다. 시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골프장을 올해 안에 유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체 혼인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다문화 혼인은 전체 5,485건 가운데 754건으로 11.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제주 13.3%, 충남 12.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다문화 출생의 비중도 충남 7.6%에 이어 전북이 6.8%로 높았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0년의 시정을 정리한 시정백서 시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초반 시정 안정과 산업구조 전환, 지역화폐와 정주 여건 변화,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의 추진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1,300여 명의 시민이 익산 예술의 전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시정백서 시민보고회를 열고 10년간의 핵심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 시장은 민선 6기를 시정 안정과 환경 현안 해결에 집중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대응과 폐석산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에 대해서는 멈춰섰던 도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진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준공 이후 식품 산업을 첨단 푸드테크 산업으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XR 소재, 부품 장비센터 구축으로 첨단 산업 지원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식품 산업을 가지고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자는 전통적인 식품 산업을 넘어서 첨단 산업으로 식품 단지를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누적 발행액이 5년 만에 2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지역 소비를 끌어올린 대표 정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에 저걸 발행을 해서 5년 만에 누적 발행액이 2조 5천억을 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낸 데 우리 익산시입니다. 민선 8기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마동 수도산 등 4곳의 공원 조성과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 아파트 과잉 공급 지적에 대해 정 시장은 공급이 급증해 보이지만 과거 부족했던 물량을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54년 만에 신청사 건립과 스마트 주차 통합 서비스, 도심 주차장 확충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만경강 수변도시와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등 도시 구조를 바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과 제5산단 바이오 특화 조성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시정백서는 이달 말부터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17명과 교사 1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학생 1명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교를 찾아 식재료와 조리기구, 정수기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도 급식을 중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전 주지의공사 대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금산사와 군산의 한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금산사의 전 주지인 A씨가 한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업체가 공사대금 등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비자금 중 1억 원이 금산사의 현 주지 B씨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참여불교 제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내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난해보다 5주 빨리 검출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전주와 군산, 익산, 임실 등 도내 4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1년 전보다 5주 빨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도는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비롯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익산시가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민원 1,5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악취 115건을 채집해 기준을 초과한 7개 사업장에 조접정지와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은 축산악취가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단악취는 25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 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에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인권위는 오늘 열린 정기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인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려면 전북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등 4개 광역권을 통합 관할하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개 권역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도내 수출 기업들의 자금 지원과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8월 도내 수출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가 수출 지원으로 운영비나 보험료 등 수요 맞춤형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은 23%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 기업 특별 자금 100억 원을 편성하고 해외 규제 대응 등을 자문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이달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 근무제 추진에 선제 대응하고 최근 유연한 근무 혁신 흐름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 4.5일 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여 주말을 포함한 2.5일의 휴식 보장입니다. 해당 직원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합니다.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이 재차 자료를 내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당일인 지난 5일에 이어 7일에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판단의 근거를 재차 밝혔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스타항공에 대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재판 결과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연달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법원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 내장산 단풍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읍시는 이달 초 내장산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늦더위 등 이상 기후로 절정 시기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내장산 단풍은 절반가량 물들었습니다. 내장산 단풍은 주변에 높은 산이 없고 남부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일교차가 큰 데다 일조 시간이 길어 붉은색이 잘 들고 화려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은적사 석가열의 삼존상과 복장유물이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북도는 도지정 유형자산인 은적사 석가열의 삼존상과 복장유물에 대한 보물 승격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앞서 기초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보물 승격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될 경우 조선 후기 불산 연구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방 웰니스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일 일본인 관광객 20여 명이 원광대 한방병원에서 침과 뜸, 온열 테라피 등 한방 체험에 참여합니다. 또 춘포마을과 근대문화역사관 등 지역 문화관광도 함께 진행됩니다. 시는 한방과 지역 문화자원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당 공천관리위원장 내정 소문에 선을 그었습니다. 도당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관위원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중앙당이 결정하는 지침에 따라 공천기구 구성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도당 공관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익산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ESG 가치 확산을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익산도시관리공단과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늘 지역 상생과 ESG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ESG 정보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교육과 세미나 등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ESG 성과 공유회를 통해 협력 결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내 상가 공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도내 집합 상가 공실률은 지난 2분기보다 1.2%포인트 늘어난 17.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 높습니다. 집합 상가의 임대가격 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0.27%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황등면에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모아진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습니다. 이날 황등 원강 어린이집은 황등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금은 지난 10월 31일 어린이집에서 열린 황등 시민을 위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바자회 현장에는 저렴한 가격의 판매 부스와 다양한 체험 부스, 먹거리 코너 등이 운영됐습니다. 나훈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 중 2016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 합격을 응원하는 선물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선물꾸러미는 나훈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한 지정 기탁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꾸러미에는 수험생 합격 기원 및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취약계층 가정 고3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 24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9도, 익산도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7도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9도를 보이겠고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